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줌을 한번 했는데, 녹화가 잘못되어가지고, 일부가 잘려버리는 바람에 다시, 단독으로, 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먼저 화면 공유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 내용은 오늘, 오후 3시 18분쯤에 올라온 내용이고, 우리 KOK 관련된 공판이 3년 만에 처음으로 열렸다는 내용이고, 여기에서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어, 제가 1월 17일에 공판장을 갔다 왔고, 법정에서 검사가 그 공소사실 부분을 설명한 내용을 일부 여기에 기사로 언론사에서 어, 공소장을 근거로 해서 기사를 쓴 부분을 가지고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저희도 마찬가지로 피해자고 지금 이 어, 재판까지 끌고 간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쪽에서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기소가 되는 내용이 사기, 유사수신, 그 다음에 방문 판매법, 이 특경법에 해당이 되는 사람은 3명이 있다고 합니다. 즉, 5억 원 이상의 피해를 봤다는 분이 한 3분 정도 계시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어, 두 단체가 각기 다른 범죄 부분을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하나가 방금 말씀드렸던 사기 유사수신, 그다음에 방문 판매법 위반을 가지고서 한 2년 정도 어, 준비를 해온 쪽과 저희 같은 경우는 그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특경법 업무상 배임으로 그렇게 지금 법적 싸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오늘 이 내용을 다루는 이유가 같은 피해자로서 한쪽에서 잘못 진행이 됐을 경우에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 그 이유를 제가 좀 확실하게 여기에 나와 있는 기사 내용을 보고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상 배임 부분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보시면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특경법 사기 유사수신 방문 판매법 위반 혐의로 임판용 씨가 첫 재판을 진행을 했습니다. 1월 17일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제가 많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그래서 제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라고 주장하는 반대. 일단 김 씨는 2021년 4월부터 22년 7월까지 48만여 명에게서 약 72만 회에 걸쳐 돈을 받아 시세 2조 원 이상의 가상자산으로 바꿔 자금을 조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부분이에요. 일단 72만에 걸쳐 돈을 받았대요. 돈을 받아 시세 2조 원 이상의 가상자산으로 바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정말 이 사업 구조, 그 다음에 실제로 피해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스테이킹을 하고, 뭐, 쉽게 이해를 돕고자 해서 투자라는 용어로 바꿔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스테이킹을 투자라고 봤을 때, 스테이킹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21년 4월부터 7월까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22년 7월까지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이때 김 씨가 2021년 4월이라고 이야기한 이 부분은
그 KOK 재단과 미디움 파운데이션이 21년 4월 15일 동아중앙일보에서 각기 플랫폼 운영권 인수를 했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고 그게 미디움 파운데이션이 그 인수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실제로 미디움 파운데이션은 미디움 리미티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홍콩 법인이고 그리고 5월 7일에 블록체인 투데이에는 어, 미디움 파운데이션 즉 미디움 LTD로부터 리미티드로부터 미디움 코퍼레이션 즉 주식회사 미디움이 또 그 계약한 인수 계약을 다시 주식회사 미디움이 인수를 했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고 왜 22년 7월까지라고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때까지 48만 명에게서 72만 회에 걸쳐 돈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돈을 여러분들 중에서 한 분이라도 돈을 직접 주셨으면은 저한테 연락을 해줘 보세요. 그 근거를 좀 보여주시고. 근데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그 하나의 영상 자료를 한 개를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어느 누구도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부분을 안 해보셨다라고 하시면은 직접 하시지 않고 소개해 주시는 분이 해 주셨을 거예요. 우리는 원금 자체라고 이야기하는 현금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는 우리가 국내 거래소와 연결이 되어 있는 일반 은행의 원화가 뭐 입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국내 거래소로 출금을 한 다음에 최초 이용자는 48시간을 무조건 하고 대기를 해야지만이 트로네이든 리플 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를 살 수가 있어요. 매수를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은 이런 과정을 한 번이라도 이용을 한 경우에는 24시간만 대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트론, 리플 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 이런 것들을 매수를 하게 되지요. 매수를 함과 동시에 내가 가졌던 현금은 사라져요. 여기까지는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매수를 하는 함과 동시에 누구한테 그 현금이 내 현금이 어, 넘어가나 하면은 거래소에 매도한 사람한테 이 현금이 넘어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실제로 트론, 리플,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만 갖게 되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는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개인 지갑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다이렉트로. 트론이나 리플을 사는 경우에는 국내 거래소에는 KOK가 없기 때문에 KOK를 매수를 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트론을 트론이든 리플로 매수를 해서 이거를 다른 해외 거래소 그러니까 즉 KOK가 상장이 되어 있는 그런 거래소로 보내기 위한 용도이지요. 이거는 SB가 수수료가 싸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에서 다 이 매수를 했던 트론 또는 리플을 매도를 해서 USDT를 갖게 된 상태에서 KOK를 매수를 하고 이걸 내 지갑으로 보내가지고 스테이킹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투자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돈을 이 김 씨라든가 그 다음에 소개자라든가 또는 최고의 레벨에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 김 씨는 주어가 돈을 받아. 시세 2조 원 이상의 가상자산으로 바꾼대요. 이 돈을 받아갖고 이 사람이
이 가상자산으로 바꿔 자금을 조달하는 혐의를 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게 제가 그 1월 17일 법정에서 어, 검사가 공소장을 열거를 할 때 들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그다음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들으면서 되게 좀 속으로 많이 좀 비웃다시피 좀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KOK 재단이 어, KOK 재단이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약속하며 이런 말을 쓰는데요. 우리는 이거는 뭐 솔직히 여러분들도 원금 보호장이라는 그 내용 자체를 재단에서 내놓은 경우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확실히 알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KOK 그 플레이에 있는 공지사항에 원금 보호장이라는 내용 자체가 나오는 경우는 홍보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그런 용어들을 쓰지 말라라고 하는 거에 원금 보호장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은 있고, 이용자 그 가이드, 어, 약관에도 이런 원금 보호장이라는 내용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어, 자체 발행한 토큰 구매를 유도하면서 불거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체 발행한 토큰을 구매를 하는데 그게 매수라는 이야기지요. 그 거래소에서 매수를 하는 데에 여러분들이 재단이든 또는 그 소개자로부터 또는 고레벨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토큰을 매수를 한 적이 있느냐. 근데 여기에서는 유도하면서 불거졌다. 그러니까 KOK 토큰 자체를 거래소에서 뭐 사고 팔고 하는 거는 개인의 뭐 자유고, 그 다음에 누가 이거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런 거는 있겠죠.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허위 정보를 가지고서, 직접적으로, 어, 이 KOK 토큰을 소개를 했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그거는 뭐 사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것과 관련되는 부분은 직접 당하신 분이 있으면은 그렇게 정보를 잘못 허위 정보를 주면서 홍보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뭐 사기는 분명히 적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뭐 명확하게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뭐 차등 보상률을 적용을 했다. 뭐 이런 것도 뭐, 그 내용에 쭉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부분들은 제가 이 내용을 그 단톡방에도 올려놨고, 그러니까 그 내용을 한번 보시고, 공소사실 중에서, 음, 뭐, 다른 부분들은 일단 쭉 읽어보시면은 별 크게 뭐 저희하고, 저희가 꼭 몰라도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실은 없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문제는 KOK 운영 관리권이 다른 재단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예치한 가상자산이 오입금 방식으로 빠져나갔다는 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KOK의 운영 관리권이 다른 재단으로 인수되는 과정, 이때가 21년 4월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입금은 언제 발생이 됐느냐? 오입금은 2022년 3월 3일에 오입금 공지를 했고, 그 다음에, 어, 3월 5일 이틀 후에 회수를 했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인수되는 과정에서라고 하는 말도 말이 되지 않는 거지요. 이거는 인수되는 과정이라고 하면은 2021년 4월 이전일 거고, 오입금이 발생이 돼가지고 이걸 빼갖고 어, 이 김 씨라는 사람이 착복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때의 시기로 봤을 때 오입금 시기와 이 그 그러니까 어, 김 씨라는 사람이 인수를 하는 이 과정 시점은 21년 4월경이었고 오입금은 연도가 다른 약 한 11개월 후 그 오입금이 발생이 됐다. 뭐 사실은 오입금이 그 전에 조금 된 것들도 저는 그 어떤 사람의 지갑을 보면서 좀 확인을 한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오입금이 가장 많이 발생이 됐던 시점은 2022년 3월 3일이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다른 거를 하나를 더 보여드리고자 하는 게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이 울산에 뭐 이모라는 사람이 비대위 그 단톡방의 방장이에요. 이 사람이 비대위와 저희 협의회를 비교한 표를 만들어 놨어요. 여기 보시면은 비슷한 시기에 어, 고소 또는 고발이 이루어졌고 고소 대상이 여기에는 송가병, 김판종, 최영규, 한지욱 외 다수. 저희 협의회는 김판종 혼자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전에 보셨을 때 뭐, 이 주범 김판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순서를 여기 보세요. 송가병 씨가 제일 먼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비대위에서 2024년 적어도 상반기, 하반기 한 6, 7, 8, 9월까지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송가병 씨가 주된 그 타겟이었다라고 그 주범이라고 뭐 할 정도로 이 사람을 주로 이야기를 했지요. 그랬는데 여기도 나머지 사람들도 여기에서 금방 보셨다시피 여기에 보면은 김 씨는 이와 관련해 과거 무혐의를 받았다고 반박하지만 결국 지난해 말 기소됐다. 다만 다른 핵심 인물들은 법망을 피한 상황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뭐 한 아무개 씨라고 하는 사람이 한지욱이지요. 뭐 미국에 지금 어, 이민국 그, 그 코트 그러니까 그 법원에 어, 지금 재판이 지금 좀 그 올해로 넘어왔기 때문에 작년에 어, 보석금을 내고서 일단은 그 풀려나 있는 상태고 거기에다가 이 재판 일자도 23년 7월경에 뭐 끝날 걸로 알았는데 이게 올해 5월 달인가로 연기가 됐죠. 뭐 몇 월 달인지 지금 확실치는 않는데 그렇게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른 핵심 인물들이 법망을 피한 상황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송아무개 씨, 이 사람이 결국에 이 사람도 앞서 보여드렸던 여기에 보시면은 그 김판종 구속 그리고 송가병 불구속 기소. 근데 송가병 씨도 지금 불구속 상태로 기소가 되었는지 여부는 저는 아직 그 자세하게 알지를 못해요. 다만 이 법정 구속 상태에서 구속 기소가 되는 사람은 김판종 씨 뿐이고 불구속 기소라도 재판이 뭐 여기서 어떠한 그 법원에서 이렇게 사건 번호가 법원 재판 번호가 이렇게 나온 게 있는지 저는 알지를 못하는 상태니까 어쨌든
송가병 씨 경우에도 지금은 좀 벗어나 있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속적으로 송가병 씨를 위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아까 여기에 보시면은 한 100여 차례 그 집회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송가병 씨 그 구속 수사 신청은 구속 신청을 구속영장 신청을 하고 기각을 당했잖아요. 두 차례에. 그래서 이 사건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어, 뭐 저는 사실 가지고 있는 정보가 명확치가 않아서 더 이상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보시다시피 어, 지금은 주범 뭐 김판종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송가병 씨가 불구속 어, 구속영장 신청이 됐는데 기각을 당하니까, 그리고 나서 바뀐 게 이제 이 김판종 씨였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뭐 다른 내용들은 송 씨가 마케팅 업무 지휘 총괄자로서 각각 명시됐다. 뭐 공소장에 그렇게 돼 있대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총책이 또 한 씨라고 되어 있고, 근데 주범은 또 김판종 씨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총책이 어떻게 보면 주범인데, 이것도 뭐 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아갖고 사실 좀 그렇고. 자, 이런 부분들은 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어, 앞서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그 이 돈과 관련된 것, 약 72만 회에 걸쳐 돈을 받아가지고 이것의 시세가 약 2조 원 정도 이상인데, 이거를 가상자산으로 바꿔 자금을 조달했다. 근데 이게 돈을 우리는 준 적이 아무도 없다. 뭐 그것까지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뭐 토를 달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이 KOK는 플랫폼 사업을 통해서 수익이 생긴 거를 보상으로 주거나 수익금을 나누는 그런 구조가 아니다라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도 반드시 좀 아셔야 된다. 그럼 결국에는 여기에서 범죄목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특경법, 사기, 유사수신, 방판, 이 세 가지를 보면은 이것들이 예를 들어서 사기다. 사기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까 제가 여기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현금을 그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다. 유사수신도 마찬가지. 뭐 방문 판매법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많은 내용을 제대로 방문 판매법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재화 또는 용역, 그 다음에 뭐 어, 이런 것들을 그 우리가 돈을 주고서 어떠한 그 재화 용역에 해당이 되는 부분을 저희가 그, 그 대가로서 우리가 지불한, 여기서는 돈을 줬다라고 하는 거니까 돈을 주고서 그런 거를 받았느냐. 우리는 결국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돈으로
트론 리플, 트론 또는 리플 또는 KOK 또는 비트 또는 이더리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거래소에서 매수를 했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은 이 사기 유사수신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냐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을 좀 해 보셔야 된다. 마지막으로 아까 여기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이 내용도 어떻게 보면은 이 비대위와 협의회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사기는 있고 횡령이 있어요. 비대위에서. 근데 유사수신 방문 판매법이 들어갔고 횡령은 빠졌어요. 근데 저희 보고는 횡령을 횡령 배임으로 배임 횡령으로 우리 또 처음에는 고소를 했는데 횡령을 뺀 이유를 제가 수차례에 걸쳐 갖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부분을 가지고서 뭐 횡령을 뺐다. 횡령이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뺐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횡령 배임에서 횡령을 삭제함.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증거 제출이라고 해놔놓고 피해자별 원금을 뭐라고 갈로 치가지고 해놨냐면은 현금이라고 돼 있고 계좌 인출 내역.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KOK에 있는 지갑에 넣었을 때 지갑으로 옮긴 다음에 스테이킹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갑으로 처음에 거래소나 아니면은 당연히 이 일반 현금 계좌에서 KOK 지갑으로 현금 못 넣지요. 일단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아까 여기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은 현금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가상자산 암호화폐를 삼과 동시에 그 현금은 거래소에서 매도한 트론을 가지고 트론을 샀으면 트론을 판 사람한테 줬고 리플을 샀으면 리플을 판 사람한테 줬을 거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도 마찬가지로 그거를 판 사람한테 내 현금은 넘어간 거예요. 이거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그런 경우에 이런 내용인데 피해자별 원금, 현금, 계좌 인출 내역서를 제출을 했대요. 근데 우리는 이 증거 제출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증거 제출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고발을 했고 고발을 한 내용을 가지고서 강남경찰서에서 여기서는 증거 불충분 이렇게 해놨는데 증거를 제출을 하자 그 증거 자체가 불충분하다라고 불송치는 했지만 불송치하자마자 그 서울중앙지검에서 1일 날 접수해서 3일 그 이틀 후에 어 강남경찰서로 그 사건을 다시 재수사를 하라고 재수사 요청이 들어갔고 재수사를 또 한 5개월간 또 진행을 했죠. 그런데 저희가 재수사를 중앙지검에서 하라고 보낸 이유가 불송치된 경우 재수사를 하라고 하는 경우가 정말 극히 드물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상식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라는 데서 증거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입출금 통계 자료 그게 분명히 있고 다른 내용들도 있는데 그걸 보고서 강남경찰서로 사건을 돌려보낸 경우인데 그거를 증거가 없다고 하면은 중앙지검에서 절대로 돌려보내지를 않지요. 근데 이 사람은, 이모라는 사람은 저희가 증거를 제출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다음에 여기 또 보면은 뭐 집회 대여회 4회, 그다음에 뭐 신문 보도 수십 차례, 뭐 방송국 뉴스 전파 다수. 우리는 이런 거는 없어도
그 조선비저부터 해가지고 뭐 국민일보 저희 것도 찾아보시면 여러 개가 사실은 딱 두 개인데 다 퍼가기를 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추정 60분 뭐 이런 거 다 없다. 국정감사도 없다. 다 거짓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허위 사실을 가지고서 이 협의회를 그 좀 어떻게 보면은 폄하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적극적으로 보이는 내용이다라는 게 제 판단이에요. 이 공소 내용에서, 공소장에서 이미 여러 가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서 뭐 원금 보호장 없죠. 그다음에 현금으로 우리가 아, 돈을 준 적도 없죠. 그런데 72만에는 또 뭐고, 그다음에 48만 명은 어떤 기준으로 이야기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뭐 법정에서 다 다뤄지겠죠. 제가 오늘 이 내용을 꼭 전달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 대통령의 내란죄를 놓고서 그다음에 뭐 직권 남용으로 해서 헌재 또는 형사 법으로 두 군데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민 입장에서 또는 여당, 야당 입장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하나를 놓고서 각기 다른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 각기 다른 주장도 주장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대부분이 근거를 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 개혁회의 사업의 구조적인 시스템적인 그 작동 그런 상황들을 실제로 경험하신 사람들이 어, 봤을 때는 제가 설명드리는 게 저는 다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금방 보셨던 공소장 내용, 그 공소장은 어디에서 그 근거로 해가지고 만들어졌을까? 그거는 울산경찰청에서 수사한 내용을 가지고서 그 공소장을 작성을 했을 거고, 그러면은 이 수사의 결과는 또 누구한테서 소스가 나갔을 거냐? 그거는 고소인들이 그런 내용들을 줬을 거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어, 기소가 되고 공소장이 그렇게 작성이 됐을 거다. 결국에 피해자가 고소인들이 제대로 되는 정보를 주지 않으면은 저는 이게 사실은 1차적으로 그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이전에 그 1차 재판을 보고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판사가 원금이 현금이냐 가상자산이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달라라고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우리가 원금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현금이면은 1,000만 원이라고 하면은 그냥 1,000만 원이라는 그 화폐의 가치는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화폐의 가치는 떨어질지 모르지만 1,000만 원이라고 하면 1,000만 원이라는 그게 원금이 딱 결정이 돼 있어요. 가치는 떨어지면 1,000만 원이 원금이 되는 거지요. 근데 가상자산을 따져봅시다. 우리는 우리 지갑으로 옮길 수 있는 거는 가상자산밖에 없고 그거는 비트, 이더, USDT, 그 다음에 KOK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현금을 가지고서 그런 가상자산 암호화폐를 삼가 동시에 가격이 갑작스럽게 상승이 될 수도 있고 하락을 할 수도 있어요. 개수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그 가치는 들쑥날쑥해요. 변동성이 크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가 스태킹을 한다고, 투자를 한다고, 예치를 한다고 우리 지갑으로 보낸 다음에 여기에서 스태킹을 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금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우리가 넣은 게 US 달러 현금이에요? 아니지요. 그 다음에 스태킹을 해놓은 동안에 우리는 보상을 받지요. 그 보상은 또 어디에서 나와요? 우리가 소개한 사람들 끌 가지고서 우리가 보상을 받아요? 아니지요. 그럼 뭐 이야기 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1,000만 원이라고 현금을 넣었으면 원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1,000만 원 돌려주면 돼요. 그런데 암호화폐로 우리가 스태킹을 했는 거를 돌려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암호화폐, 그 숫자로 돌려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가치가 그 스태킹 했을 당시에 가격이 지금 뭐 1달러를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0.14달러에 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다음에 7달러에 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은 이거를 먼저 한 사람들은 많은 숫자를 넣었을 거고 같은 돈이라 손 치더라도 그다음에 나중에 한 사람들은 돈은 똑같은데 엄청나게 적은 숫자를 갖게 되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헤이지를 한 경우들을 다 돌이켜 보시면은 우리가 스테이킹 할 때는 플랫폼 가격을 곱해요. 그러면 그 단위가 US 달러고, 그 다음에 이 개수는 그냥 상수잖아요. 곱하면은 US 달러로 표시가 돼요. 그걸 기준으로 해요. 우리가 보상을 받았고, 해지를 할 경우에, 그러니까 원금을 돌려달라고 해 돌려줄 때, 플랫폼 가격을 곱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나올 때는 플랫폼 가격으로 나눠서 나오는 게 맞지요.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원금이라고 주장을 하는 현금이 아닌 실제로 원금은 개수가 되지요. KOK의 개수가 되지요. 그럼 지금 돌려줄 수 있을까요? 못 돌려줄까요? 돌려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피해 금액을 돌려줬으니까 원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US 달러로 넣었으면은 US 달러 받으면 돼요. 근데 US 달러로 넣은 적이 없어요. 원화로도 넣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첫 단추가 정말 잘못 끼었다. 이건 누가 주장을 해서 그러냐? 그건 여러분들 뭐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어요. 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나 하면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도 그 기사 내용을 말씀드리면서도 했을 것 같은데, 이 그 기소가 되는 이 재판의 결과만 기다려서는 우리는 피해가, 우리 피해를 복구를 할 수 없다는 게 저의, 판단이에요. 제 판단이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세요. 여러분들 판단에 맡깁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송치했다 그러면 일 다 끝난 걸로 알아요. 기소했다 그러면 다 끝난 줄 알아요. 뭐, 심지어는 구속수사한다 하니까 다 끝난 줄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 제가 법정에 갔을 때 저보고 저 사람 위정죄로 잡아넣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정언도 하지 않았는데 위정죄를 언급을 해요. 그게 수준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상태로 진행을 하는 이 사건이 누구한테 가장 좋은 경우가 될 수 있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피의자 측 김판종 씨만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들도 그 피의자라고 주장을 했던 그 고소를 했던 사람들도 비슷하게 혜택을 볼 수 있다. 정상적으로 판사가 땅땅땅 뭐 무죄라고 두드렸을 때 여기에서 정말 증거 그다음에 이런 원금에 대한 정의 뭐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다 놓쳐버렸다. 그럼 누구만 좋으냐? 법적으로 법망을 아예 그 빠져나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들은 이유는 피해자들이 이 내용도 알고 뭐 지금까지 나왔던 그쪽에서 나온 내용도 알고 두 가지를 다 제대로 좀 알아라. 그 다음에 이게 그렇게 끝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거기에서 그냥 우리는 그냥 피해를 본 상태로 모든 것을 끝낼 거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절대로 안 되지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김판용 씨 입장에서는 한 5, 6개월, 6, 7개월 뭐 이렇게 구속 상태로 생활을 하다가 무죄 떨어지고 그러고 나면은 뭐 통상적으로는 큰 돈을 사기를 친 사람들은 몸으로 때운다고 하죠. 몸으로 때우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 숨겨놨던 돈을 가지고서 엉청망청 쓰면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 기간 동안 뭐 감옥살이 하는 것 자체를 그냥 그렇게 뭐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이후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마찬가지 현상이 그 마찬가지의 상황을 제공을 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낼 거냐? 우리가 계속 우리 보고 증거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이 증거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한테 뭐 그 결과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우리 증거를 거기에서 생각하는 정도의 증거 이상이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받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공지사항, 언론기사, 유튜브, 뭐 이런 그 기록물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증거를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어, 계약 관련된 이런 것들을 그런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사를 해야 된다는 거고, 기소를 해도 그런 걸 가지고서 검사가 그 제출을 하고, 그거를, 주장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기 유사수신 방문 판매법, 뭐, 거기가 저는, 지금 상황으로는 뭐, 정말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그런 그 의견이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그렇게 가더라도 우리가 이 업무상 대임으로 그 고발 조치를 한 부분이 결국에는 기소가 되고 법정에 세워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상대를 증거로서 이겨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런 거를 지금 상황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연휴 끝난 첫날에 이 내용을 가지고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공소장 내용을 제가 전체를 다 좀 보고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어, 이거를 오픈을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하지 않고 이렇게 뭐 기사상으로만 일부가 나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그 부분들이 현금이냐, 원금 보장이냐, 뭐 이런 이야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말이 안 된다. 돈을 우리가 준 적이 없는데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 시세가 한 2조 원 되는 거를 가상자산으로 바꿨다. 그런 경우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미치고 팔짝 뛰겠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 내용을 제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를 울산경찰청이 좀 정신을 차리고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2월 12일에, 2차 그 집회를 지금, 제가 머지않은 시일 내에 집회 신고를 직접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상해를 당한 부분을 특수상해로
고소장을 내기 위해서 뭐 가는 김에 어, 이 집회 신고까지 하고 오려고 합니다. 직접. 그렇게 하시고 이 아까 이 기사 내용 부분은 제가 링크를 이미 저희 오픈방에는 올려놨고 저희 그 협의회 방에도 올려놨기 때문에 그거를 하셔서 내용을 쭉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하게 뭐 읽어보시면 되는데 뭐좀 이 내용 자체가 나머지 부분들은 대충 알고 있는 내용인데 또 좀 잘못되는 부분이 우리는 이거를 수익을 그 KOK 플레이에 있는 콘텐츠 뭐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서 수익을 내 가지고 수익금을 우리가 나눠 갖는 뭐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우리는 수익이 생기는 그거를 분배를 해가지고 보상을 받지 않는다는 부분.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50억 개 중에서 15억 개, 15억 개 중에서 우리가 보상도 받고 그게 유통이 돼가지고, 현금이 아닌 그 KOK를 매수를 해서 이 스테이킹도 하고 뭐 그렇게 했다는 이런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은 다단계 판매 조직을 이용해 투자자들을 모으고 이들에게 출자금의 전액 혹은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은 행위 등을 했다고 뭐 지적했다. 우리 출자금으로 그 출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 참 솔직히 누가 이런 내용을 그 검찰 쪽에 진술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다 밝혀지겠죠. 이런 부분 가지고는 사실 너무 힘들어요. 제 의견은 예나 지금이나 뭐 그래서 어 제가 놓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 가지고 수차례 다시 보고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이쪽에서 주장하는 내용, 이 공소 사실에 대한 부분은 저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이해를 정말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연휴 끝난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일단은 좀 전달을 해 드리는 겁니다. 참조하시고 개인적으로 판단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어설프게 진행한 것 때문에 또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경우는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게, 제 마음이고, 그래서, 뭐, 제 기준에서, 그 다음에 사실을 기반으로 한,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사업에 참여를 하면서 해왔던 활동, 실제로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를 다 적용을 해보면은, 제가 드린 말씀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이 공소 내용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오늘은, 어, 1월, 이번 김판종 씨 공소장 내용의 일부를 가지고서 기사로 나왔는 내용을 가지고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참조하시고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